황교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학기제 변경과 관련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많은 학부모가 정보를 공유하지 못했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오늘 재차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설명을 들으시고 또 궁금한 점은 추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2012학년도부터 우리 유니스트는 1년 3학기제를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행 목적으로 도입 배경은 세계 수준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 기반을 구성하고 특성화된 이공계 교육 모델을 구축, 국가와 지역, 전략기술, 강점 분야 및 국가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행 효과 부분입니다. 전공 로드맵을 활용한 안정적인 시간표 이수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고 단기간 소수 과목 수강으로 과목에 대한 집중 학습이 가능하겠습니다. 여름 방학을 이용한 인턴십, 해외 프로그램 등 참가가 가능하고 학부 및 대학원 연계과정 이용 시에 재학 기간의 단축이 가능하겠습니다. 학사력입니다. 1년은 3학기제로 진행이 될 예정이며 수업은 3학기 각 11주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학기 후에 여름방학이 약 14주가 진행이 되고 14주 동안 여름 계절학기가 6주에서 8주 정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각 11주가 수업 기간 동안에 각 학기에는 1주간의 브레이크가 있겠습니다. 방학은 매 학기 종료 후 여름방학 1학기 후에는 여름방학 14주, 2학기 후에는 2주, 3학기 후에는 3주 이렇게 해서 1년 학사력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 부분은 각 학부 교육과정 편 자료가 학생 포털 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별 커리큘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사항입니다. 1년 3학기 등록제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않는 학기에는 휴학을 신청해서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표준 등록 학기 예입니다. 먼저 왼쪽에 4학년 12학기를 예를 들었을 때에 매 학기 12학점씩 수강 신청을 하고 이수를 한다면 1년에 약 36학점을 이수를 하고 3학년, 4학년 정도쯤에 인턴십을 교내 인턴십, 외부 인턴십을 포함해서 총 147학점까지 학생들이 이수 계획에 따라서 이수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예는 조기 졸업에 대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에 따라서는 매 학기 약 5과목 15학점 정도를 이수를 하게 된다면 9학기 동안 약 135학점을 이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턴십까지 해서 138학점이 되겠고요. 여름 계절 학기 등을 통해서 본인이 필요한 학점을 보충한다면 3년간 9개 학기 동안에도 졸업이 가능하겠습니다. 졸업학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이공계는 135학점이고 경영은 134학점, 이 안에는 인턴십 3학점이 포함됩니다. 경과준치 부분입니다. 기존 재학생들이 2012학년도에 이후에 환산학기를 조경표로 만들어놨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기존에 2학기이었다면 4학년 1학기가 되는 학생을 예를 든다면 6학기를 이수하고 2개 학기가 남은 상태가 되는데 3학기제로 변환이 되냐에 따라서 4학년 1학기에 진입하게 되는 학생은 9학기를 이수하고 3학기가 남은 상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에 진입하는 학생은 학기가 정수 단위로 잘 떨어집니다. 그런데 3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1학년 2학기에 복학을 하거나 진입을 하게 되는 학생은 이수한 학기가 7 내지 8, 4 내지 5, 1 내지 2학기로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남은 학기가 4 내지 5, 7 내지 8, 10에서 11학기 이렇게 됩니다. 이 조경표는 여러분들의 장학 지원 기간과 수업 연한 등 계산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표 내에서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학원 석사 및 박사 부분입니다. 앞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대학원의 4학기에 진입을 하게 되는 학생은 실제로 2학기제에서 3학기를 이수하고 한 학기만 남게 되는데 금년에 한해서 4학기에 진입하는 학생은 남은 학기가 역시 1학기가 되겠고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12학점을 결과적으로 하게 돼서 4학기 진입자는 정상적으로 1학기에도 졸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석박사 통합 과정 앞에서 이야기한 학부과정 학생과 조견표가 동일하겠습니다. 네,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입니다. 여러분들 그 수업연한은 학사 과정은 4년에 12학기, 석사 및 박사는 2년에 6학기, 석박사 통합 과정은 4년에 12학기가 되겠습니다. 재학연한은 학사는 6년에 18학기, 석사는 3년에 9학기, 박사는 6년에 18학기, 석박사 통합 7년에 22학기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연수는 동일하고 학기만 3학기제로 전환이 돼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학년 진급 부분입니다. 1학년은 1 내지 3학기가 1학년이 되겠고 4에서 6학기가 2학년, 7에서 9학기는 3학년, 10에서 12학기는 4학년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대학원은 학년 구분 없이 등록학기 기준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휴복학 부분입니다. 먼저 휴학 사항이 되겠습니다. 휴학은 학사, 석사 및 박사, 석박통합 공이 전체 휴학 가능 기간은 2년이 되겠고 총 학기는 6학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2년 2회의 휴학 제도가 이제 학기제로 여러분들이 휴학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2회의 개념은 없어지고 총 6개 학기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환산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휴학 부분입니다. 휴학을 신청하시게 되면 학기 개시일 전 휴학시와 수업 일수 4분의 1선에는 미등록,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학이 가능하겠으나 수업 일수 2분의 1선에 휴학이 마감이 되고 2분의 1선까지는 등록금이 전액 6월이 되겠지만 2분의 1선 이후에는 휴학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 4분의 3선까지 휴학이 가능했던 사항인데 2분의 1선으로 기간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경과조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1년 휴학자는 기존의 1회의 휴학을 사용을 하게 되어서 향후에 졸업 전에 1년 3개 학기 휴학이 가능하고 1학기 휴학자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1회의 휴학을 사용했기 때문에 졸업 전에 1년 3학기 휴학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학생 소속 변동 사항입니다. 학부의 융합 전공 신청 시기는 1학년 3학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휴학을 했던 경우에는 복학을 할 경우 1학년 기준 취득 학점 33학점을 취득하게 되는 학기 말에 융합 전공 신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석사 연계과정입니다. 학석사 연계과정은 3학기제로 환산했을 시에 5학기 이상 이수자 중 평균 평점 3.4 이상인 학생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경과조치로 2009학번 중 학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2009년 1학기에 학사 졸업 요건을 만족할 경우 대학원 과목 6학점을 석사 과정 진입 후 이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학석사 연계 과정인 경우에는 내용을 잘 이해하겠습니다만 일반 학생들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다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학원 과정 변경 사항입니다. 우리 대학에는 석사 과정에서 석박사 통합 과정으로 과정을 변경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3에서 5학기 재학 중인 석사 과정생이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심의를 거쳐서 선발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16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 평점은 3.7 이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 연구요원입니다. 전문 연구요원은 박사 수료자가 자격 조건이 되는데요. 박사는 6학기 이상, 석박사 통합은
9학기 이상일 경우 수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문연구요원에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강신청사항입니다. 수강신청은 최대 최소 학점 적용이 있는데 학부의 경우에는 최소 8학점에서 16학점까지 모든 학생에게 공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장 기준하는 평균 4과목 12학점이 되겠습니다. 단 학부생이 교회 장학금 수요를 위해서는 그 외부 장학재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매 학기 12학점 이상 취득해야 된다는 조항들이 있어서 외부 장학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2학점씩, 외부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매 학기 12학점씩 여러분이 이수를 해야 됩니다. 대학원은 3에서 9학점이 되겠습니다. 여름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최대 6학점이 가능하겠고요. 계절학기를 신청을 해서 수강을 할 당시에 재학생 상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학이 필요한 경우 복학 진행 후 계절학기 수업을 수강할 수 있겠습니다. 교과조치 부분입니다. 학부의 2012학년도 4학년 진급자 조기 졸업 대상자는 최대 21학점까지 그리고 기존의 승인 후 24학점까지 수강 신청이 가능했던 부분이 한시적으로 교과조치로 적용되겠습니다. 대학원의 2012학년도 1학기 졸업 예정자도 최대 12학점까지 수강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시간표 변경 부분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75분제 수업을 하고 있어서 왼쪽에 보시는 표와 같이 시간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 2회에 3시간짜리 수업이 진행이 될 경우 오른쪽에 보시는 표와 같이 115분짜리 수업이 추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75분제를 하게 되면 주 3회, 오른쪽에 115분이 적용이 되면 주 2회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정정하겠습니다. 125분 수업입니다. 점심시간이 115분이고 수업은 125분이 되겠습니다.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중간고사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별도 시간에 고사를 진행하거나 몇 과목에 따라서 퀴즈, 좀 간이 테스트, 혹은 리포트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서 진행이 되고요. 기말고사만 기말고사 기간이 지정이 되고 그 기말고사 기간 내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학사경고는 종전과 같이 평점 2.0의 미달 시에 경고가 주어지고 통산 3회 시에 제정이 되겠습니다. 학기 포상 부분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12학점 이수자는 평점 평균이 3.6에서 3.9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3.6 이상자가 전체 재학생의 약 5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등상의 의미가 매우 희박해졌기 때문에 3.9 이상으로 좀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졸업 부분입니다. 정상 졸업은 4년 12학기가 정상 졸업이 되겠고요. 조기 졸업은 3년 9학기부터 9학기, 10학기, 11학기가 조기 졸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기별 졸업사항은 1학기는 8월에, 2학기는 12월에, 3학기는 2월에 졸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8월과 2월 졸업식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2학기 12월 부분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조기 졸업자는 이번 여름 계절학기까지 이수하시게 되면 그 학점을 포함해서 8월 졸업 사정을 통해서 졸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연중 졸업식 행사는 3학기 후 2월에 진행이 되게 되고 일정은 학사력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학원 논문 관련 일정은 2012학년도 1학기에 한해서 2학기제 일정에 맞춰서 8월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조기 졸업 가능 시기입니다. 학사는 3년에 9학기, 석사는 1.5년, 한산을 하면 4 내지 5학기가 되겠습니다. 석박사 통합은 3년 9학기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더십 프로그램 및 사회봉사입니다.
종전에는 리더십 프로그램 4학기 이수가 필수 조건이었는데 이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공부학부는 2개 학기 4A를 이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회봉사 부분이 15시간 이상의 장학금 수혜 요건으로 매 학기 적용이 되었었는데 이 부분은 장학금 수혜 요건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등록금 상황입니다. 등록금은 현재 여러분들이 납부하시는 1년간 등록금을 3회로 나누어서 균등 징수합니다. 장학 부분입니다. 먼저 재학생 장학금 지급 기준은 성적이 평점 평균 3.3 이상일 경우 전액, 2.7 이상일 경우는 반액입니다. 이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고 취득 학점은 12학점에서 8학점으로 하향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부분이 15시간에서 장학 요건에서 제외가 되고 별도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단 국가장학금, 비공개 인문사회계 등 기타 교회장학금 대상자 장학재단에서 12학점 이상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12학점 이상 신청해서 취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원 기간은 현재의 기간을 3학기제로 환산해서 학부는 12학기, 석사 6학기, 박사 9학기, 초과 3학기 포함이 되겠고 석박사 포함은 총 12학기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 이수학점 표가 되겠습니다. 2009학번 졸업 이수학점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20 계열은 총 135학점과 리더십 4A를 이수해야 되는데 1트랙에 27학점, 2트랙에 17학점, 그리고 전공 중에서 전공 자유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트랙, 2트랙에서 하시거나 혹은 아주 다른 트랙에서도 이수해도 무방하겠습니다. 6학점이 있고요. 인턴십 3학점, 그래서 전공 부분이 63학점, 기초 과목이 메시지 사이언스에서 31학점, IT가 8학점, 경영 과목이 6학점, 45학점이 되겠습니다. 교양 부분은 언어 영역, 영어와 중국어 합쳐서 6학점, AHS에 21학점, 토탈 27학점, 합쳐서 전체 135학점을 이수하게 되고요. 경영계열 학생은 20계열과 대부분 동일합니다만 수학과학 과목, 기초 과목에 수학과학 부분이 18학점이 되겠고 경영 과목이 9학점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기초 과목이 35학점이 되고 10학점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 제일 오른쪽 부분에 보면 자유 선택 부분이 있습니다. 자유 선택 학점이 9학점, 그래서 134학점과 리더십 4위. 이 사항은 여러분들이 입학할 때 제시했던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 되고 중간에 과목이 변경이 된 부분이 1트랙 부분이 변경이 되었는데 기존에 전공 자유 선택을 6학점을 이수를 하셨다면 기존의 학점을 인정해 드리고요. 또 아직 전공 자유 선택이 남아 있다면 가능하다면 1트랙 부분에 여러분이 이수할 것을 학사관리팀에서는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2010학번 이후 졸업 이수 학점 표입니다. 2009학번과 대부분 동의하고 단 1트랙에 보시면 33학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트랙에 33학점, 2트랙이 27학점, 인턴십 3학점, 그래서 63학점을 채우면 되겠습니다. 2010학번 이후에는 전공 자유선택이 대신 1트랙에 필수로 합산이 되어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기초과목 동일하고요. 교양 부분도 동일하겠습니다. 단 리더십 부분이 8A로 4개 학기 동안 이수해서 채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적용표로 만들었습니다. 위에 보시면 각 학부의 트랙 명칭이 나와 있고요. R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필수, 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의 CSE를 기준으로 본다면 2009학번은 필수 1트랙일 경우 15학점, 선택이 12학점, 물론 2트랙도 동일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 2011학번은 중간에 보이는 것과 같이 전공 필수가 15학점, 전공 선택이 12학점이고 1트랙 필수 과목이 2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6학점을 추가로 지정된 과목을 이수하면 1트랙일 경우에는 33학점, 같은 CSE 트랙이라고 할지라도 2트랙으로 선택을 했다면 1트랙 필수 6학점을 제외한 27학점을 이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요령으로 여러분들이 표를 보시면 되겠고요. 기계 신소재공학부 MAME 트랙의 전공의 TFP 트랙을 보시면 2012학번에 전공 필수가 25학점이라고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이 2학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기존의 2009, 2010, 2011은 25학점의 전공 필수를 이수하지 않고 기존에 적용되었던 2009는 전공 필수가 18학점, 1011학번은 22학점을 필수를 이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이 됨에 따라서 1트랙 필수 과목에 변동이 있는 코드들이 있습니다. 기계신소재, 도시환경, 친환경 에너지, 테크노경영학부 보시면 1트랙 필수 부분에 괄호 안에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기존의 1트랙 필수는 과목이 2과목씩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학부에서는 그 지정 과목을 제외하고 전체 선택 과목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2과목씩 선택을 해서 학점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2010, 2011 학번 학생들이 1트랙 필수를 이수를 하셨다면 그대로 적용을 해드리고요. 1트랙 필수를 아직 이수하지 않은 상태라면 괄호 안에 있는 숫자만큼만 채우면 선택 과목에서 채우면 이수하는 걸로 답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 주시면. 정상적으로보다 늦게 졸업하게 돼도 똑같이 학점을 졸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정상 졸업보다 늦게 졸업을 하게 되면 학점을 못 채워서 학기별로 이렇게 졸업이 가능해요. 네. 12학기로 환산을 했을 때에도 135학점을 가량 채우지 못했다면 다시 13학기차를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재학연한이라는 부분이고 학사과정 6년 마이크가 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다음 학기가 학기부터 7회 8학기가 한다고 하시는데 무슨 말이 정확하게 어떤 시간이 또 환산학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2012년 1학기 차에 3학년 2학기로 진입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 계산을 해보면 7.5학기가 됩니다. 그런데 학기에는 0.5학기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학생은 7 내지 8학기 정도를 이수하는 것과 같고요. 그래서 4학기 또는 5학기 동안 이수를 해야 졸업이 가능한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4학기만 하게 되면 12학점씩 이수를 하더라도 졸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학생이 졸업 이수학점을 전체 이수하는데 향후 남은 학기를 환산을 해서 4학기 또는 5학기 어떤 것이 본인에게 필요한 학기인가 환산을 해서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되게 부족하다. 여기 지금 현행 제도로 인턴십으로 학점을 이수해야 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3학년 조기 졸업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턴십, 그러니까 산업체 인턴십을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3학년 여름방학밖에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2학년 여름방학이 가기 힘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산업체 인턴십을 못 가게 되면은 3학년 조기 졸업을 못 하고 뭐 어떤 식으로 다른 수강을 강구해서 이렇게 가게 된다면 조기 졸업 늦어진다든지 혹은 쿼터제가 진행되면 학기가 짧아지고 전공 수업이 많아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평소 쿼터 때 부담을 느껴서 학기 중 연구원 인턴십도 잘 소화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턴십과 관련된 어떤 변경사항은 있는지. 네, 인턴십 건과 관련해서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학생이 말씀하신 대로 조기 졸업을 해야 된다면 미리 인턴십을 준비를 하시고 산업체 인턴십도 가능하다면 3학년 이내에 완료를 해야 졸업이 가능하겠습니다. 쿼터제 때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리더십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학생 지원팀에서 주관하는 사항이 돼서 좀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졸업을 위해서는 어떻게 이수를 해야 하는지를, 그러니까 한 학기에 할당되는 그 AU가 그게 이 AU를 이수하는 데 따른 그 구성 시간이라든가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금번 학기부터 내용을 대폭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학생 지원팀에 별도로 문의하시면 담당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실 경우에 선생님을 통해서 안내를 하시면서 계십시오.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각 쿼터당 레코멘데이션 나온 과목이 있는데 그게 매 쿼터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돌아가는 건가요? 예를 들면 전공 필수 같은 경우는 각 쿼터마다 다르게 배정돼 있어서 만약에 3쿼터를 다 다녀야지만 그 전공 과목을 들을 수 있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앞으로 계속 그거에 반복돼서 시행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번 첫 쿼터니까 이런 방향으로 할 거다라는 그냥 제시안인지. 예, 그 학생이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학기제를 시행하게 되면 각 학부에 그 권장안을 드렸습니다. 전공 필수 과목의 경우에는 3개 학기 중에 1년에 최소 2개 학기 정도는 운영을 해주십사 이렇게 권장을 해드렸는데 일부 트랙에서는 아직까지 전체적인 교수님 채용이 좀 덜 된 트랙에서는 1년에 3개 학기 중에 2개 학기를
고르게 배분할 수 없는 그 트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교육과정표를 우선은 금년 학기 중에 적용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교수님들이 충원이 된 트랙에 따라서 현재 있는 교육과정표에 있는 커리큘럼에 계속 추가적으로 보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학사력 그 페이지를 좀 학사력의 여름방학 계절학기가 6내지 8주라 나왔는데 그 계절학기가 6주가 될지 7주가 될지 8주가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여름학기가? 네, 계절학기 과목은 과목에 따라서 주 3회 하는 수업도 있고요. 주 2회 하는 수업도 있을 수 있고 어느 과목에 따라서는 매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오늘까지가 계절학기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과목은 지난 뒤에 끝난 과목이 있습니다. 6내지 8주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목에 따라서 지금 데이터 자체로 좀 전에 그 장학금 수행 요건에서 봉사 시간 15시간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봉사 시간 원래 봉사 시간 그거는 어떤 거에 필요가 그러니까 아예 봉사 시간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야 아니면 다른 거랑 엮게 되고 사회봉사 부분이 장학금 수혜 요건에서 기존에 15시간이 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면 12시간을 했거나 13시간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도 사회봉사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평점 평균이 아무리 좋아도 장학금 수혜 요건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봉사 부분은 장학금 요건에서 제외를 하되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10시간 정도를 별도로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작년 2학기 말에 사회봉사를 교과목으로 별도 구성을 해서 사실은 이수를 하려고 처음엔 준비가 되었었는데 이 부분이 여러 학생들에게 학점화하게 되면 졸업학점이 상향 조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졸업학점을 현행과 같이 135, 134학점을 유지하고 매 학기 사회봉사 시간을 10시간으로만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조정이 되었고요. 이 부분 또한 죄송합니다. 학생 지원팀에서 진행 관리를 하고 있을 때 좀 더 자세한 학생 지원팀을 통해서 이번에 오면서 필수로 선배님들이 선배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원래는 필수였던 과목이 필수가 아니게 되고 아니면 필수가 아니었던 과목이 필수로 바뀌면서 그걸 다시 들어야 되는 경우가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레코멘드 그거 커리큘럼을 확인했었을 때는 1쿼 요번 바로 쿼터부터 원래부터 나오기로 했던 한국사 과목이나 아니면은 음악과 창의성 해서 AHS 108, 109가 레코멘드에는 적혀져 있는데 실제로는 포탈에서 검색을 해봤을 땐 검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커리큘럼 상으로는 그러니까 다른 교과부나 그런 데 보여줄 때는 커리큘럼 상으로만 보여줄 건데 그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들이 가는 A 과목을 전공 필수라고 해서 이수를 이미 했다면 여러분들은 전공 필수 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는 그 커리큘럼 전공 졸업 이수 학점 표에 전공 필수를 이수한 학점이 됩니다. 그리고 A 과목이 가령 전공 선택으로 변경이 되었으면 올해 변경이 된 상태로 이수하면 전공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각 트랙에 현재 전공 필수 교과목을 여러분들이 환산해 보시면 제일 하단에 있는 2012학년도 트랙 그 필수 학점과 동일한 과목이 2012학년도에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어난 학점은 그대로 유지하고 줄어든 학점은 좀 줄여드렸습니다. 그 일례로 도시 쪽의 학점이 전공 필수 학점이 기존에 한 15, 16학점이었는데 10학점 정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수할 당시에 이수 부분이 필수이냐 선택이냐 이걸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AHS 관련된 질문인데요. 실제로 그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 AHS 교과목이 9과목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수강신청 자료에 9과목이 없느냐 이 질문이신데 지금 교원 채용 9과목에 대해서 교원 채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교수님 채용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학기에는 그 음악과 창의성 그리고 한국사 이 두 과목이 아직은 개설되지 않는 상태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1학기 중에 채용 절차가 끝나게 되면 2학기에 또 오픈을 하게 되고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AHS가 21학점을 이수해야 되는데 7과목이기 때문에 7과목이 전체 필수와 같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9과목 중 7과목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과목 정도는 취사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1학기에는 아직 교원 채용 절차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좀 개선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계열 변경을 한 선생인데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제 수강 신청을 할 때 학년별로 이렇게 시간을 차등을 두고 또 할당을 따로 하셨던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공계열 기초 과목을 들어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다은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계열기초 과목 수강 신청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고사는 포털에 여러 번 공지가 됐었던 사항이고요. 이제 지금 재학생 같은 경우는 신입생 수강 신청이 3월 2일 날 있어요. 그리고 3월 5일부터 수강 전전 기간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수강 신청을 하시되 만약에 녀석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 학생관리팀으로 연락을 달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2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없는 거죠? 신청 자격이라기보다 이제 현재 2월 7일부터 9일까지 수강 신청할 때는 1학년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 물리, 생물 그런 과목들이 신청이 제한이 되는 거죠. 왜냐면 그 과목 성격 자체가 원래 1학년 과목이기 때문에 1학년 학생들이 먼저 수강 신청을 하고 저희가 정전기간의 여석을 더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여석을 늘리면 재학생들이 정전기간에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여석을 충분히 어떻게 해주시나요? 그 여석에 대해서도 또 포털에 학생들이 글을 좀 올렸는데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개념상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1년에 2학기를 열다가 그게 1년에 3학기를 열게 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현재 3학년 올라가는 2학년 학생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물리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 안 열렸죠. 1년에 한 번. 일반 물리 1. 그리고 2학기 때는 일반 물리 2가 열렸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학기제 변경이 되면서 일반 물리 1이 1년에 2번 열려요. 1학기에도 열리고 2학기에도 열려요. 근데 이제 계열 변경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지금 질문하는 핵심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2학년들이, 2, 3, 4학년들이 아직까지 못 들은 학생이나 계열 변경을 한 학생들이나 모든 학생들이 다 들을 정도로 학교에서 녀석을 확보해 줄 수 있는가. 사실 그거를 지금 질문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예전처럼 일반 물리 1 예를 들어서 과목이 1년에 한 번밖에 안 열린다고 하면 그 학생들 다 받아줘야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1학기에도 열리고 2학기에도 열려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수요도 어떻게 보면 분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인원수 그리고 과목이 1년에 여러 번 오픈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학생분들도 이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내가 계열 변경을 했기 때문에 계열 변경을 한 모든 학생들이 1학기에 이 과목을 다 들을 수 있는 녀석을 학교에서 확보를 해결하는 건 사실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휴학을 하고 그 휴학 기간에 외부 인턴십이나 내부 인턴십을 할 경우에도 그 학점 인정이 되는지. 예, 인턴십을 할 때에는 휴학생인 상태로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이 산업체 인턴십을 하시게 되면 그거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학생지원팀을 통해서 그 결과를 피드백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장학금을 수혜하려면 최저 학점으로 12학점을 들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한 쿼터당 권장학점이 12학점인 걸 고려한다면 그건 드랍이나 위드로우를 생각하지 않은 좀 무리한 기준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외부 장학금의 최저 학점 기준이 변경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한국장학재단이라든가 그리고 외부 장학재단에 1개 학기 장학금 수혜 기본 학점이 12학점으로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내 장학금은 8학점부터가 가능하겠습니다만 해당 장학재단에서 2학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드롤이나 포스트라고 하는 경우에 좀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이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첫 쿼터에 보니까 그 커리큘럼 제가 제 기억으로는 일반정식 섹션 1은 그 어떤 트랙이 그 신청을 해야 되고 또그 선형대 수는 또 어떤 트랙이 이 섹션에 이슈해야 된다 그런 게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EC 같은 경우에는 그 미분방정식 섹션 1에 그 EC가 돼야 된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응용 선형대 수라는 항목에서는 EC 트랙이 거기에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 EC 트랙인데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1쿼터에는 미분방정식만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수학 과목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2009 학번은 죄송합니다만 휴학을 했다가 복학을 한 경우라도 미적분, 응용선형대수, 미분방정식, 통계학 4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2010 학번부터는 미적분 1, 2, 그 다음에 학생이 이야기하신 대로 각 트랙에서 지정한 2과목이 있습니다. 그 해당 2과목을 이수하셔야 되겠습니다. 2009학번은 2009년 그 개교 당시에 미적분 과목에서 그 여러 과목들을 좀 혼용해서
가르쳐서 당시에 좀 개편될 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학번은 개교 초기에 있었던 네 과목을 다 이수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그 시간표가 월수금 화목 이렇게 다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들으려고 하는 전공 기초 과목이 월화로 되어 있어서 월수금으로 아니고 월화로 이렇게 시간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다른 화목에 있는 짜여져 있는 시간표랑 그 과목이랑 겹쳐서 수강을 못하게 한 둘 중에 한 과목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두 개 다 이번 1쿼터만 열리는 과목이라 그걸 내년에 수강하기에는 좀 부담이 돼서요. 그래서 월수금하고 화목하고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학생이 얘기한 과목은 디자인 과목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과목 담당 교수님이 다들 아시겠지만 이면우 교수님, 디자인의 석자 교수님 제 수업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과목이 약간의 특수성이 있어요. 초빙 교수가 수업을 하는 경우라거나 뭐 서울에서 좀 저명한 교수님을 모셔가는 경우는 담당 교수님이 일주일에 3번을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학부별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월수금 아니면 화목 이렇게 개설을 해야 아까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과목들이 많이 안 겹치게 되죠. 근데 특히 디자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밖에 개설이 안 되는 과목이 대부분이고, 그것도 분반이 없어요. 디자인이나 도시 같은 경우는 학부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과목은 좀 특수한 경우라서 지금 월요일, 화요일 그것도 75분씩이 아니거든요. 거의 125분 정도로 이제 개설이 돼 있을 텐데, 지금 그런 과목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나 아니면 학생이 지금 겹친다고 얘기하는 학부 있죠. 그 학부에 가시면 그 과목을 언제 들을 수 있는지를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 필수 교과목 같은 경우는 학부에서 시간표를 작성을 안 합니다. 저희 본부에서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런 사항은 이제 예를 들어서 2학년 때 이런 과목들이 겹친다 하면은 이제 그 과목을 다음 학기나 아니면은 좀 학기를 넘겨서 이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 사항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과목을 이번 학기 때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개설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담당 교수님 사정이나 학부 개설 사정이나 이제 또 이 과목을 학생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이냐, 그래서 굳이 필수 과목을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모든 가능성들을 다 놓고 디자인 학부장님하고도 저희가 몇 번을 컨택을 해서 얘기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조금 학생이 졸업하기 전까지 이수 계획을 잘 세워서 해당 학부랑도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아니면 이따가 저희한테 오셔서 말씀을 나눠보셔도 되고요. 그거는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소한 이제 시간표를 보시면 1, 2교시가 A교시와 매칭이 되고 3, 4교시가 B교시와 매칭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가령 125분짜리 수업이라고 한다면 A교시와 3, 4, 5, 6교시 중에서 시간표를 조합을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1년 이수 계획을 세우시고요. 또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학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해서 전공 과목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교수님들이 충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간표에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개인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학생활 렉터에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